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김치를 담근다든지 이럴 때 꼭 무를 넣어요. 그죠? 네. 또 그렇게 하고 무깍두기도 먹고. 네. 그래서 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. 우리 또 근데 무 하면은 참 아주 예전부터 재배를 했었나 봐요. 예전 기록을 보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노무자들이 뭐 무를 먹었다 뭐 이런 기록들도 나오고, 또 우리나라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 때 하면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, 3500년 전 이때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들에 나가서 무를 캐서 먹었다 뭐 이런 이제 시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동서양을 불문하고 아마 무를 계속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. 우리나라에도 보면 또 이제 예전에 허균이라는 분이 계셨대요. 허균이 이제 홍길동전 지신 분이죠.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문대작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, 사실은 이제 귀향을 가서 제대로 못 먹잖아요. 옛날엔 잘 먹었는데 잘 못 먹었으니까 못 먹으면은 음식 생각이 더 나는 법이야.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허균이라는 분이 자기 생각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다 기록을 남긴 거야. 옛날 생각했더니 어디 게 맛있었더라.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주, 지금 이제 전라도 나주 쪽. 나주에서 나오는 배가 상당히 달죠. 그죠? 배같이 달더라. 뭐 이런 기록을 해요.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나는 것들이 좋다.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기후풍토가 어디 도망가겠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학자들의 책임이 뭐냐면은 학자들이 자꾸 이런 걸 발굴해 줘야 되는 거예요. 어느 지역의 특산품이 좋더라. 역사적인 기록을 고증을 해줘야 돼요. 그러면은 그것이 그 지역에서 물건을 팔을 때나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되겠죠. 또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예요. 그것이 이제 우리들 책임이에요. 우리들이 할 일인데. 무를 한문으로 쓰면은 내복이라고 그랬는데요. 풀초자변에 이거 뭐 올레자죠. 그리고 풀초에 내복이라고 부른대요.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. 물론 뭐 약자로 쓰면은 뭐 이렇게도 씁니다만 이거는 이제 약자고요. 나복자라고도 하는데요. 요 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밀을 의미했어요. 밀.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마다, 그러니까 가을에 심으면은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항상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 겨울에는 참 모든 게 안 자라는데 그럼에도 어김없이 오더라는 거예요. 어김없이 열매가 맺더라. 그런 뜻으로 요 내라고 하는 의미가 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밀을 의미해. 밀가루 할 때 밀. 그리고 요 복은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. 우리가 누굴 복종시킨다, 굴복시킨다 할 때 복자를 쓰죠. 가만히 보면요, 이 물 안에 밀을 복종시키는 거 이런 뜻이 되겠죠. 실질적으로 밀가루를 먹고 체했을 때 물을 먹으면은 다 풀려요.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걸 알았나 봐요. 그래서 이름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밀가루 음식을 복종시키는,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대요. 그게 참 재밌어요. 이런 거 보면은.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무를 보면은 국수 먹을 때 요새는 단무지. 단무지가 무로 만드는 거예요. 그죠? 그걸 꼭 먹어요. 왜 그럴까? 그것도 국수를 먹다 보면 혹시 잘못 먹으면 체할 수도 있고, 또 상한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하나. 뭐 요새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거를 대비하는 목적도 되고, 또
밀가루 음식을 이렇게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열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간혹가다. 열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무지 먹는 거 아니에요. 밀가루 음식 먹을 때.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. 그런 뜻이 좀 되고요. 또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이라든지 뭐 어쨌든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다 그러는데 또 김치 담글 때도 꼭 우리가 물을 넣죠. 네. 그 이유도 김치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 많이 넣는 거예요. 그죠? 네. 많이 넣고 발효가 되고 막 복합작용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혹시 뭐 불순물이 들어갔다든지 혹시 대추 먹고 부대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꼭 무채를 꼭 넣죠. 네. 그거는 뭉친 거를 자꾸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좀 뭐 제독한다, 뭐 독성은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뭔가 좀 방어의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어느 현상을 보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거는 다양한 각도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채를 넣는 게 이제 그런 목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이제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면은 무를 또 요렇게 됐습니다만 예전에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무 말린 거를 많이 먹었대요. 그래서 선인골이다. 신선이면 신선들이 먹는 뼈와 같은 그런 거 좋다 이런 뜻하는 거 보면 예전에도 보면은 그래서 무를 그렇게 상당히 몸 보양하는 데도 많이 썼나 봐요. 이제 그런 기록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무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요. 우리가 이제 심어 놓잖아요. 심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밑으로도 잘 자랍니다만 무가 막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막 쭉 자라죠. 자랍니다만 위로도 솟구쳐요. 가끔 보면 땅 위로도 무가 솟구쳐 있어요. 이게 무라고 하는 거는 뿌리 식물이에요. 뿌리예요, 뿌리. 그지? 땅 속에서 자라는 게 정상인데, 이게 얼마나 기운이 솟구쳤으면은 땅을 뚫고 나오겠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, 아하, 왜 그럴까? 했을 때, 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뚫고 나오는 힘이 강하구나.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, 우리가. 그러니까, 이 무라고 하는 거는 밥 먹고 체했다든지, 아니면 뭔가 뭉쳤다든지 뭉친 거를 푸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구마 같은 거 먹을 때 고구마 먹으면 잘 체하는 사람 많아요. 소화 안 되는. 근데 고구마 먹을 때 꼭 뭐하고 같이 먹어요? 동김치가 뭘로 만들었어요? 무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이 고구마가 혹시 체했을까 봐 그거 같이 먹어도 진짜 소화가 돼. 또 맛도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사상의학 입장에서는 뭔가 뚫고 나온 힘이 강하다. 그거를 이제 호산지기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호산지기라는 게 이제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태음인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피부가 좀 두껍고 이제 가죽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. 가죽이 두꺼우면 어떨까요? 표정이 별로 안 드러나죠. 얼굴 표정이.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더 잘하겠죠. 얼굴 표정 금방 드러나면은 비즈니스 할 때 손해봐. 근데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얼굴 표정이 남들이 알기가 어려워.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가죽이 좀 두꺼워서 표정을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더 잘하고 비즈니스한테 아주 더 도움이 되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몸이 찌뿌르다기 쉬워요.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무를 써요. 실질적으로 무의 씨를 나복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써요. 사실은.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뭉친 거를 팍 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. 또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이 다 직결된 거죠. 그잖아요. 씨앗. 기운이 다 직결됐다가 탁 터지듯이. 그래서 뭉친 거를 풀어낸다. 이런 역할을 생각하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횟집이나 생선횟집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? 접시에다가 무채 넣고 이렇게 회를 넣죠. 어떤 사람은 그거
그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논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그거 폼나기 위해서만 한 거다라고 했는데,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이 무라고 하는 거는 무국 먹으면은 열이 나겠어요? 아니면 시원해요? 시원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무를 잘 써요. 이 음식에 무 넣어서 손해보지 않아. 되게 맛도 시원해지고 뜨거우면서도 시원해. 그리고 맛도 있어. 그래서 하게 되는데, 그 무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게 시원하기 때문에 열을 빨아들여요. 시원하니까. 그러니까 이 회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차갑게 먹고 신선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 무채 위에다 놓으면은 더 신선해질 수가 있겠죠. 이제 그런 목적. 그래서 요즘은 일부는 이제 얼음을 밑에 넣는다 이러기도 하죠.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또 있고, 또 하나는 생선회를 먹다가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생선을 먹다 체할 수가 있어요. 또 상한 생선일 수 있어요. 만에 하나. 그럼 그거를 예방하는 목적도 되죠. 그러니까 그냥 폼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치가 있어서 하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. 그렇게 하고,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. 우리가 국수를 먹을 때 단무지 먹는다는 거. 마찬가지로 메밀국수 먹을 때도 우리 어떻게 해요? 무를 이렇게 즙낸 거, 다진 거를 넣어서 먹어요. 그것도 왜 그렇게 할까? 그것도 혹시 메밀을 먹다 보면 메밀이 약간 거칠어요, 사실은. 거칠 음식 먹다 보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. 그거를 소화를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무를 그런 목적도 좀 있죠. 그래서 이제 하고, 또 하나는 예전 기록을 보면 또 그런 것도 나와요. 어린아이가 있는데 코피를 자주 흘린대요. 근데 코피 흘리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. 근데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,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의 흐름이 막혔을 때, 내 몸에. 기의 흐름이 막히면은 탈출구가 하다가 코점막이 약해요. 점막이 이게 혈관이 약하거든요.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뛰쳐나올 거예요. 그리고 또 가끔 공부한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 밤새도록 공부하다 보면 막 실력은 없는데 이것들 집어넣어야 되잖아. 그러다 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. 그러다 보면 코 필리는 애들 있죠. 그것도 이제 열받으면 그러는 건데 열받고 순환이 안 되고 하면. 그래서 그럴 때 예전 기록을 보면은 무생즙, 무의 생즙하고 술하고, 술은 이제 순환을 돕기 위해서 한 잔을 하는 거고, 무생즙하고 먹었더니 낫더라.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, 그 이유는 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흙이 얼마나 뚫는 힘이 강하면은 땅 속에 있을 때 뿌리가 뛰쳐나올 정도로 이게 강하겠어요. 그 정도로 이게 뭉칭을 푸는 힘 때문에 결국은 코피 흘리는 것도 기의 순환이 어딘가는 막혔는데 그거를 뚫어주기 때문에 코피가 저절로 낫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물론 그렇다고 뭐 코피 흘린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. 이제 원인이 다 틀리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두부 만들 때, 이 두부는 이제 콩을 이제 가르고 간수를 넣어서 만들죠. 이 간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뭉치는 기운이 강해요. 그래서 콩만 하면은 이렇게 막 풀어지는데 간수를 넣으면 이게 단단하게 뭉쳐지죠. 그죠? 그런데 고기에다가 무즙을 한번 넣어보세요. 그러면 두부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간수는 해서 두부를 만들려고 뭉쳐지는데 이 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뭉침을 풀어준다고 그랬죠. 풀어주니까 두부가 안 돼요. 그래서 예전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의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. 어떤 사람이 두부를 먹고 체했대요. 근데 이야 저 약사도 안 듣는 거예요. 안 되니까 고민 하다가 한 의원이 어떻게 이제 두부집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간수 대신 무즙을 넣어서 이게 완전히 두부가 안 돼도 혼났더라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믿져봤자 본전 식으로 그 환자한테 무즙을 줬대요. 그랬더니 정말로 낫더라는 거죠. 예전 이제 의사에 써 있어요. 그런 기록이. 그러고선 그때부터 두부 먹고 체했을 때는 이제 물을 먹었다. 이제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또 예전 기록을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요. 어떤 사람이 이제 도적대를 만났대요. 도적대를 만나서 이제 도망갔죠. 당연히. 도망가다 보니까 산이야. 산에 가다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.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
했더니 이 도적대가 이 바깥에가 이제 토끼몰이 하듯이 불을 피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연기 마시고 이제 못 참고 나올 게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야. 이제 그 가스 맞고 이제 그러다 이제 무의식 중에 마침 거기에 무말랭이가 있었다는 거예요. 실수에. 그러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에 가스 중독이 돼서 비몽사몽간에 무말랭이를 먹었대요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지고 괜찮다는 거예요. 도적대가 이제 포기하고 가서 이제 이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, 예전에. 그래서 왜 그럴까? 그거는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스 중독이 되면 이제 기운이 이게 순환이 이게 멍해지거든요, 사람이. 멍해진 거를 무가 아까 뚫어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. 그래서 뚫어줘서 그게 풀리지 않았을까.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연탄 많이 됐죠. 연탄 떼다 보면 가끔 연탄가스 중독도 돼요. 그럼 우리 예전 민간요법 때 동치미 먹는 동김치가 무로 만들죠. 그러니까 뭔가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일부러 연탄가스 중독되고 할 필요는 없죠. 그리고 또 하나 그 무를 보면요. 또 재밌는 것이 예전에는 그 비만, 그러니까 밥을 비만이 됐다든지 밥을 끊어야겠다 이럴 때는 무를 먹었대요. 무를 먹으면은 밥 생각이 좀 줄어든대요.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뭐 다이어트식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응용하면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좋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예전에 그 이덕무라는 분이 계셨대요. 이덕무는 지금 약 한 250년 전 분이신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. 이덕무라는 분이 이제 청량간 전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요. 사람이 멍이 들었다. 멍이 들었을 때는 무를 먹어라 이런 기록. 그 왜 그랬을까? 그것도 멍이 들었다는 건 뭐 어혈이 뭉친다고 그러죠. 뭔가 뭉쳐진 거야. 그럼 사실은 이제 뭐 부딪히면은 세포도 죽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생긴 건데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잘 못 치우는 거야. 그러면 그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럴 때 무를 먹으면 아까 무가 뭐라고 그랬죠?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멍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.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예전에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읽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요, 이 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가루 음식을 복종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.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이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고 김치에도 넣고 또 음식에도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음식을 만들 때 이제 물을 많이 애용을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식체, 뭐 체한 거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하나 단점은 무가 성질이 차가워요. 차갑다 보니까 속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좋을까요, 나쁠까요? 가끔 써야지 자주 쓰면 안 좋겠죠.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요. 다만 몸에 열이 많다든지 뭐 열이 솟구친다든지 비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가 더 좋겠죠.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도 더 좋겠죠.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